이제 그러면 제가 안내는 했고요. 우은순 쌤 지금 소리 안 들리실 건데 우은순 차에 같이 접속하셨으면 나중에 휴대폰으로는 따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자, 시작할게요. 어차피 내용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많은 내용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문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교사에 대한 인식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할 거고 그 내용 기반으로 남은 주차에는 저희 누리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각자 책은 혹시 읽어보셨어요? 뒷부분?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아마 제 생각에 책을 덮어두시고 거의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교수의 구성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교재 자체가 활용하실 수 있는 교재로 저는 보통 선정을 합니다. 교재 선정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추후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 내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 이왕이면 돈을 주고 뭔가를 구입을 했다면 수업만을 위한 교재보다는 수업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교재들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은순 차이원쌤 지금 소리 들리세요? 제 목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장치를 통해 연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최정원 쌤도 지금 제 목소리 아직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안 들리시면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주셔서 좀 써주세요. 일단 강의는 시작하겠습니다. 몇 명이 들어와도 제가 봤을 때 기다리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다문화 교육에서의 교사, 교사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 다문화 교육에서의 교사 역할, 교사의 다문화 교수 접근과 지식 기반, 다문화 교육과 교사의 인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제목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내용 자체가 새롭거나 내용이 뭔가 혁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앞에 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선생님들의 인식을 확 바꾼다기보다 조금씩 내가 이런 부분이 익숙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수업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와 영향은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PPT 잘 보이시죠? 교사의 모든 태도는 학습의 시작 순간부터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부분이 생길까 하면 여러분들의 그 말투, 여러분들의 태도, 생각들이 거기에 다 묻어나기 때문에 제일 먼저 1차적인 중요성이 거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모든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교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내가 편견을 넣는다면 이 프로그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교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요. 끊임없이 교사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교사의 행동에 따라 각각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마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자녀를 키우신 선생님들은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집에서 우리 아들과 딸이요. 엄마 아빠 행동들을 정말 잘 따라하고요. 특히 이 아이가 저기 외사촌 누나랑 같이 놀고 나면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빨리 배우더라는 거죠. 말투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행동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수업 장면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죠. 특히 영유아는 어때요? 수업 장면과 보육 장면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서 아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평가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들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인지하고 지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아이 같은 우리 첫째 아이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한유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유리 같은 경우에 어젠가 지난번에 제가 뭘 하다가 그 우유 이렇게 팩으로 된 우유를 그 빨대 꽂는 우유를 막 장난치다가 툭 넘어졌어요. 소파에 딱 넘어졌는데 우리 아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제가 이거 우유를 딱 세우니까 우유가 넘어진 곳에 흘린 것이 없는지 손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4살도 안 된 아가. 근데 그 행동이 누구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걸 하거든요. 뭐 묻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집에서 엄마의 행동들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또 반면에
이렇게 막 놀다가 제가 조금 아우 힘들다라고 얘기하거나 좀 아픈 기색을 보이면 바로 와서 하는 말이 어디 아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좀 나한테 했던 말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제 교실에서 떨어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장면에서만 선생님과 교수, 학생과 교수가 만나지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나의 행동과 말투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문화 교육 첫 주차부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또 어렵진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사의 지식, 태도, 신념 등은 이제 소수민족, 그러면 여기서 소수민족이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다문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업 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유색인종 학생들, 특히 흑인과 남미계 학생들에게 낮은 학업 성취를 기대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교사들의 이런 예상과 기대는 소수 집단의 학생들과 자긍심에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기대 효과.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기대하는가예요. 왜냐하면 이 유색인종과 특히 흑인과 남미계는 미국에서 예전에 뭐였나요? 노예계층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사들이 보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학업적 성취를 기대하면 아무래도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주고 긍정적인 기대감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잘할 수 있다,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과가 학업 성취에 좋은 성취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계속 한다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성취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태도 때문에 다문화 교육의 교수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어떻게 가면 가르쳐야 될까? 뭐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한다면, 모든 영유아들이 반응하기 위해서 발달과 다양성의 두 가지 관점에서 통합된, 병합된 시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이 다문화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용어가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우린 영유아 교육이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 다문화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 키워드 하나가 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발달이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발달과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다문화 교육에서, 영유아 다문화 교육에서 교수자가 가져야 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제 영유아가 활동하고 표현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설의 환경과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또 되고, 영유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정신들 다 없으시죠? 뭐 나름대로 일 끝나고 출근했다가 미지는 밥 먹다가 지금 보니까 오은순 쌤이랑 차연 쌤은 지금 소리 안 들려서 계속 연결 중이신 것 같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서, 그러니까 반응성이라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PPT 화면도 띄워놓지만 여러분들 화면을 얼굴에 띄워놓고 어떤 표정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편견이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에서 부정적인 게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치채지 못한 나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아이들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나의 수업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실 환경은 그럼 어떻게 조성해야 되냐? 어떻게 조성하고 이 이제
뱅크스가 다문화적인 교육기관, 학교가 가져야 될 특성에 대해서 8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와 교직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지니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소수민족에게 내가 기대를 하면 아이들이 높은 성취를 보냈다. 이 기대를 가진다는 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내야 된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은요. 다양한 문화, 민족, 양성 집단의 경험, 문화 관점을 반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치학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다양한 문화 관점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학문적으로 보거나 또 다문화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개발된 심리검사, 미국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기법이요. 한국에 100%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한국이란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든지 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너의 학력이 어떻게 되면 너 어느 학교 출신이니? 너 지금 어디 학교에서 공부하니? 너 어느 지역에 있니? 너 어디 사람이니를 많이 묻는다면요. 당장 서양 쪽으로 넘어가서 영국 쪽에서는 어떤 걸 묻느냐 하면 어, 사람을 만났을 때 너의 메이저, 너의 전공이 무엇이니라고 물어요. 어느 학교가 중요하지 않고 네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이니라고 묻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만. 그거를 조금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반영해라. 세 번째는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양식은요. 아이들의 학습 특성, 문화적 특징, 동기에 부합해야 된다. 저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니즈가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어떤 부분을 내가 맞춰야 될지 매번 고민을 합니다. 매번 고민을 하다가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되게 고민이 들어요. 지금도 오늘 접속하고 있는 인원수가 매우 적지 않습니까? 6, 7, 8명. 그러니까 반 정도 들어왔네요. 딱 한 반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는 왜 안 들어올까요? 그런 걸 저한테 또 고민이 되겠죠. 분명히 제가 미리 공지를 했고 공지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혹시 이 시간이 이르면 늦은 시간에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실질적으로 조금 늦은 시간에 하면 집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7시에 수업을 하려면 저도 지금 학교에 아직 남아있거든요. 수업 지금 남아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일찍 가고 싶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교사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제1 언어 및 방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외국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 나라의 언어, 자기 나라의 언어 자체를 조금 더 존중해 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서울 지역이었다면 그 지역의 사투리도 조금 인정해 주길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 교재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관점에서 불어온 사건과 상황 개념을 반영해야 된다. 예를 들면요. 해외 이제 서구적인 거는 기독교적 종교관으로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을 거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불교적 그 베이스가 깔려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이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도 교재나 교구에서는 좀 반영을 시켜 주어라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험과 평가의 절차는 아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따라서 영재반 학급에서도 유색 인종 아이들의 적절한 비율로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그 우리가 아까 전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백인이 우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백인이 연구했던 거니까요. 근데 우리들도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흑인의 피를 가지고 있거나 백인의 유색 인종의 피를 가지고 있거나 동남아 아시아 계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들을 계층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반을 구성하거나 평가를 할 때 그 아이의 능력 자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를 보기보다 그 아이의 배경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잘해서 편견을 최대한 없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일곱 번째,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 과정은요,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되고요.
이 잠재적 교육 과정과 학교 문화라는 것은요, 비공식적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과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이 상담자들은요.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집단에서 온 아이들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요. 이거는 교육자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인 직업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낮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 자체를 높게 둘 수 있고 이미 선생님이 그걸 바라볼 때도 높은 목표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될까요? 지금 잘 듣고 계신 건 맞죠? 이쯤에서 퀴즈를 해볼까 아니면 끝까지 가서 해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달려가서 마무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교사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인데요. 교사가 다문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쌤들 이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했었죠.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다원론적인 것에 대하여 학습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걸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10분 뒤에 이제 수업이 또 튕겨져 나가실 거예요. 수업 튕겨져 나가시면 10분 뒤면 39분쯤 되면 튕겨져 나갈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접속하셔야 됩니다. 방을 제가 새롭게 만들어서 같은 방으로 들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40분마다 끊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다원론적 접근.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 어떻게 반영시킬 건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다양한 계층,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지금만 해도 실시간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냥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용을 할까요? 시험 치기 전에 그냥 또 답만 보고 들어오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 학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두 번째는 스스로 편견을 갖고 있으면 들린다. 선생님이 들었다. 네. 자, 그래서요. 이제 겨우 목소리 들리시나 보네요. 둘째,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편견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뒤에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혹시나 내가 모르고 있었던 편견 이런 게 있었을 때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 순간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세 번째는 한 가지 방법보다는 더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진실에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관점을 통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요 수업 끝나고 퀴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퀴즈 바로 할 겁니다. 그 퀴즈 참가하실 때는 본인 이름으로 각자 우은순 쌤이랑 차이원 쌤은 각자 접속하셔야 됩니다. 각자 휴대폰으로 접속하셔서 보시거나 뭐 PC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PC나 노트북 혹은 휴대폰으로도 언제 접속은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걸 해서 줌이 꺼졌다 한다면 안 되긴 하겠네요. 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폰으로 일단 접속은 가능해요. 뭐 순간순간 다 보시고 되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그걸 하시게 되면 잠깐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까지 한 단계 끝나고 이제 뒤에 파트가 남아서요. 카우스로 할 것이거든요. 카웃 잇 접속하시고 거기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닉네임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닉네임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객관식, 그 다음에 뭐 OX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정답을 맞추시는데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 점수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 점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좀 늦게 맞추시면 뭐 맞추면 일단 점수가 좀 낮게 들어가요. 근데 틀리면 점수가 없어요. 무조건 빨리 맞추는 것보다 정확한 답을 빨리 맞추셔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문제를 응답하시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신 한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뭐 열심히 들으신 그거에 대한 게 있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답률이 높아야 되는데 다 틀려서 1등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그렇게 되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교사가 다문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가지 방법보다 다양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는 뇌에 대한 분야이기도 해요. 뇌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브레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반복했더니 간호학과 학생 중에 한 명은 오늘 와서 이제 뇌파 측정도 하고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경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뇌기반 학습 코칭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해요. 현재 매주 토요일 날 6월 19일부터 개강을 해서 한 3-4달간 그래서 뭐 학습 유형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뇌파 측정 그리고 뭐 학습 코칭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격 과정으로 양성해서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걸 신청해 있고요.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 소개시켜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께 들으셔도 되긴 되지 싶어요. 근데 뭐 시간표가 겹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도 오셔서 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업 다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교사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는 이렇습니다. 5분 11초 뒤에 이제 화면이 꺼지면 기다렸다가 또다시 접속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다문화 교육에서 교사 역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문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탐구자와 학습자로 언급한 캔델이라는 이제 학자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활동을 교사가 전개할 때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서 호기심이 이 영유아에게서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교사의 역할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영유아를 위한 모델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이 보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배려받고 있다, 배려해야 된다. 둘째,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가치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가치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는 영유아가 탐색 제한 질문을 하고 의문점에 대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교사는 격려해야 한다. 넌 왜 이것도 모르니? 이런 걸 왜 물어? 이런 표현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이나 학습 의지를 올려주는 거. 이거는 이전부터 나왔던 학습 코칭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다문화 교육에서도 또다시 나오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낮은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질문에 가치를 주지 않고 듣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더더욱 강조됩니다. 넷째는 교사는 영유아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5째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유아에게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전달해야 한다. 이게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어야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의식적, 무의식적.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해야 되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해야 되니까 교사가 앞서서 교사 태도나 교사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서 이제 교사 역할, 이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볼 건데요. 어떤 언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그들 자신만의 방식이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에게 그러한 잠재적 지식, 재능, 기술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매번 조금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날 때 어떨 때는 그 아이들의 배경 때문에 그 아이를 좀 더 이해할 때도 있지만 그 아이의 태도나 그 불량스러움이 저의 눈을 막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의 잠재적 지식과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2번째는 교사는 아동의 부모나 가족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아동의 학습 프로그램이나 환경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하고요. 다양한 부모 참여의 기회를 통해서요. 부모님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거 아마 현장에 계시면 말이 안 통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나 규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 다가 외국인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만 한쪽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인인 부모님과 어쨌든 소통을 하셔서라도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서로가 이런 내용이라고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아동을 이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것 자체도 다문화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관련 연수들을 들으시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이런 부분들을 교사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아마 시간이 곧 다 돼서 튕겨져 나가시면 다시 한번 초대를 해드릴게요. 아니면 그 전에 제가 한번 꺼보겠습니다. 대기하시고요.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